자, 다항식 계산의 첫 번째 단어는 지수 법칙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지수라는 개념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에서 배웠었죠. 예를 들어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간단히 줄였을 때 2라고 숫자를 크게 써주고 위에다 조그만 글씨로 3이라고 썼었죠. 이랬을 때 이 2는 뭐냐면 그 곱해지는 수나 또는 문자를 보통 우리가 밑이라는 단어로 불렀었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 이 조그만 숫자를 얘는 곱해진 횟수였죠. 몇 번 곱해졌습니까? 이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게 3번 곱해졌잖아요. 이렇게 곱해지는 수나 문자를 및 그 다음에 곱해지는 횟수를 지수라고 불러서 반복적으로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행동을 거듭제곱하며 그때 배웠던 지수를 이용해서 오늘 그런 밑과 지수들에 관련된 수학적 규칙을 배울 겁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지수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수법칙 처음에서 뭘 배우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칩시다. 2를 3번 곱했어요. 그 2를 1번 곱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앞에 2가 3번 곱해져 있고 뒤가 2가 1번 곱해져 있죠.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복적으로 2가 계속 곱해지는 겁니다. 근데 몇 번 곱해졌냐면 여기 3번과 이쪽에 1번을 합쳐서 총 몇 번이냐면 4번이 곱해지죠. 여기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쓰게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요 지수 3과 이 지수 1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4로 바뀌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얘네 결국 뭐 하냐면 덧셈하더라는 얘기죠. 두 개의 지수를 덧셈하더라. 그래서 이쪽에서 규칙은 같은 수나 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하게 되면 밑은 한 번만 써주고 이 지수를 덧셈해준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걸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2가 들어져 있죠. 개념이 써져 있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a가 밑이죠. 곱해지는 수나 문자를 말하고 m이나 n은 곱해지는 횟수입니다. 단 그 mn은 중학교 교과과정상 그 지수는 자연수일 때만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생략하고 풀다 보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들은 자연수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같은 밑끼리 곱해지면 a라는 밑을 한번 쓰게 되고 지수를 이렇게 덧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 조건은 뭐냐면 같은 밑끼리 곱해지면 대표를 한 번만 씁니다. 그리고 지수의 조건은 뭐냐면 그 지수끼리 서로 더한다. 네, 이게 규칙이에요. 같은 밑끼리 만약 곱해진 거라면 밑은 한 번만 쓰고 지수는 서로 덧셈한다. 아셨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아시오. 1번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 곱하기 x세제곱 지금 아까 배우셨던 그 내용이죠. x라는 같은 밑입니다. 밑이 같죠? 그 밑은 한 번만 쓰고 앞쪽에 있는 지수 2와 뒤쪽에 있는 지수 3을 덧셈해서 x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은 x의 5제곱이 정답이 되고 2번은 y라는 밑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같은 밑 y를 곱했으니 y는 한 번만 계산하고 지수 5와 지수 6을 더한 y의 11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좀 밑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근데 보면 이쪽에 있는 a와 이쪽에 있는 a는 같은 밑이 될 테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b와 이쪽에 있는 b는 또 서로 같은 밑일 거예요. 그럼 같은 밑끼리 모아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모으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선생님 지수가 안 보입니다. 네,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곱하기 근데 이쪽 밑끼리 계산하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자, 여기도 지금 1이 생략돼 있죠. 1 더하기 3
자, 그럼 여기는 A의 4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인데 문자와 문자 사이 곱하기는 생략해도 괜찮으니까 A의 4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수 법칙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데 좀 쉽게 말하면 지수를 다시 거듭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씩 거듭제곱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2가 3번 곱해져 있어요. 근데 걔를 그 위에 다시 가로치고 2가 있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2의 이 뜻은 밑에 있는 이 괄호를 2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괄호를 2번 이렇게 곱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그 괄호 안에 누가 있었냐면 2의 세제곱이 있었죠. 근데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얘를 2번 곱하라는 얘기죠. 2를 3번 곱한 값을 다시 2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곱하다 보니까 2가 총 몇 번 곱해지냐면 여기 3번, 여기 3번. 그럼 총 몇 번 더 쓰면 되나요? 6번 계산되겠죠. 그럼 이게 2의 6제곱 이렇게 될 텐데 쓰고 나서 보니까 앞쪽에 썼었던 이 지수 2와 3의 관계, 3이라는 지수를 진짜 전체 거듭제곱하고 제곱하고 있죠. 그럼 이 2와 3의 관계가 어떻게 6이 됐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 앞쪽에 있는 지수 3에다가 뒤에 있는 지수, 위에 거듭제곱한 지수를 이렇게 곱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2, 3은 6 혹은 3이 6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수를 거듭제곱하면 이 지수와 거듭제곱 숫자는 서로 곱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 이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보고 다시 개념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의 m제곱, 이건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죠. 걔를 전체 n제곱 하시오. 그러면 밑은 어차피 하나니까 A라고 쓰시면 되고, 만약 지수를 지금처럼 가로치고 전체 거듭제곱하게 되면 두 개의 지수는 서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정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곱셈은 여기 m 곱하기 n 할 때 이 곱셈은 숫자를 서로 반대로 위치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A에 n 곱하기 m제곱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환될 때 이 앞쪽에 있는 m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이 n이 가로 위로 올라갔었죠. 그럼 여기도 그런 규칙으로 본다면 앞쪽에 있는 n은 가로 안으로 들어가고 뒤쪽에 있는 m은 가로 바깥에 위에 이렇게 전체 거듭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은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형상화해서 그려드릴게요. 네모에 만약 여기 세모제곱이 있고 요 안에 별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네모의 별제곱의 전체 세모제곱. 그럼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되는데 하나는 네모라는 밑은 그냥 두고 저기 있는 별이라는 지수와 세모라는 지수로 이렇게 곱해서 처리해도 괜찮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네모의 여기 별제곱과 세모제곱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 내용은 생각보다 자주 쓰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15번 Z의 세제곱의 7제곱. 자,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지수를 거듭제곱했죠? 그 밑은 하나로 두고 저 지수 3과 7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Z의 2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16번도 A의 4제곱의 제곱. 그럼 A의 가로는 생략할게요. 4와 2를 곱한 거 A의 8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1번은 좀 더 복합적인데 앞쪽에 있는 x의 5제곱은 계산할 게 없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x의 6제곱의 2제곱. 그죠?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얘네들은 곱하라고 했으니까 x의 12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의 세제곱 x의 2, 3은 6제곱.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운 겁니다. 같은 밑 x, 같은 밑 x, 같은 밑 x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모두 덧셈한다. 5 더하기 12 더하기 6 x라고 쓰고 17에 6을 더했으니까 23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2번 x의 4제곱은 일단 계산할 게 없으니까 쓰세요. 곱하기 이제 이거를 이제 가로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y의 세제곱의 제곱이면
y라는 밑을 한번 쓰고 3이 6제곱 쓰면 될 것 같죠? 곱하기 x의 제곱의 세제곱, 얘도 2, 3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쪽에는 x의 4제곱과 이쪽에는 x의 6제곱은 서로 같은 밑입니다. 그 밑을 한번 같은 밑끼리 곱하시는 거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번 쓰고 지수를 덧셈하죠. 그리고 곱하기 y의 6제곱. y는 계산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썼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의 10제곱, y 6제곱 이렇게 마무리 처리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지수 법칙. 이제 거듭 같은 숫자끼리 이번엔 나눗셈 하는 겁니다. 앞쪽에 곱셈 하는 걸 배우셨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번 쓰고 두 개의 지수를 서로 덧셈한다. 이런 개념을 앞에서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뺄셈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의 5제곱,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를 5번 곱한 값에서 2를 2번 곱한 값을 나눠야 되는데, 이건 물론 이제 숫자를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분수를 쓰고 여기는 2의 제곱,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게 되고 나누기 앞에 있는 2의 5제곱이 분자로 갑니다. 그럼 2의 5제곱은 2가 5번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한번 나열해 써보도록 할게요. 분모인 2의 제곱은 2가 2번 곱해진 거죠.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약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 한 번씩, 한 개씩 총 몇 번 지워지냐면 2번 지워지죠. 그래서 답을 2의 세제곱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중간 과정에 같은 밑끼리 나눗셈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밑은 2라는 게 공통된 규칙이에요. 그리고 왜 3이 나왔는지 봤더니 앞쪽에 있는 2의 5제곱에서 위아래 약분이 2번 되죠. 그럼 2번 되고 그 2번이 지워지다 보니까 세제곱 남았는데 결론은 뒤에 있는 지수 2만큼 약분되고 지워졌으니까 지수를 이렇게 뺄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혹은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사실은 쉽게 어렵게 고민할 게 없거든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눈 거 아닙니까? 2의 제곱과 2의 제곱은 서로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나누면 답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1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 나누기 2, 1, 3 나누기 3, 1, 4 나누기 4, 1, 100 나누기 100, 1. 그럼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같은 값끼리 나누면 1일 텐데, 이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분모가 2가 2번 곱해지고 분자도 2가 2번 곱해져서 이렇게 2가 하나씩 약분이 되면 남는 값이 1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의 더 예를, 2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지수가 작고 뒤에 지수가 큰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나눗셈의 분모값이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갈 테고 2가 5번 곱해지는 게 분모로 가죠. 그리고 2가 2번 곱해지는 게 분자로 가서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분자는 다 약분되고 곱하기 1만 남았죠? 분모는 2가 이렇게 3개 남았네요.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 정답은 2의 세제곱분의 1인데, 이거는 계산상 오히려 앞에 있는 지수가 작고 뒤에 있는 지수가 크게 되면 분자 1이 생기고 분모에 있는 3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뒤쪽에 있는 큰 지수에서 앞쪽에 있는 작은 지수를 뺀 값으로 결론은 분모의 지수가 만들어진 거고 분자는 이런 경우는 1이 된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규칙을 통해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으니까요. 이건 지우고 위에 있는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같은 밑을 가진 것끼리 서로 나눗셈 합니다. 그럼 이건 풀이가 답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답은 만약에 두 개 나눗셈 하는 같은 밑끼리의 계산인데 앞쪽에 있는 지수가 뒤쪽에 있는 지수값보다 만약 크다면 답은 그냥 밑을 하나로 쓰신 다음에 지수는 앞쪽에 있는 지수에서 뒤쪽에 있는 지수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수는 중학교 수학의 규칙상 지수는 자연수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앞쪽에 있는 지수가 뒤쪽에 있는 지수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답이 자연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만약 앞쪽에 있는 지수와 뒤쪽에 있는 지수가 서로 같다면 이건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죠? 밑도 같은데 지수도 같다는 뜻은 두 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수끼리 나눗셈 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리는데, 만약 앞쪽에 있는 지수가 뒤쪽에 있는 지수보다 작아요. 결론은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밑을 하나로 쓴 다음에 지수를 앞에서 뒤를 뺀다, 이러다 보면 지수에 음수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지수는 자연수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답이 일단 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의 1입니다. 역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밑은 어차피 A로 쓰는데 뒤에 있는 지수를 먼저 쓰고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거 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나눗셈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2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유형인지 봐야 됩니다. x의 7제곱 나누기 x의 제곱, 나눗셈인데 같은 밑이죠. 그럼 같은 밑을 나눌 때는 밑을 하나로 쓰고 앞쪽에 있는 지수가 뒤쪽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x의 5제곱 이렇게 남겠죠. 자, 밑에 있는 케이스도 y라는 같은 밑을 나눗셈 맞죠? 나눗셈 했죠. 근데 앞쪽에 있는 지수가 뒤쪽에 있는 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y라고 쓰고 앞쪽에 있는 지수에서 뒤쪽에 있는 지수를 빼시면 돼요. 그럼 y의 1제곱인데 보통 지수 1은 생략하니까 간단하게는 그냥 y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33번.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는데 이번엔 뒤쪽에 있는 지수가 크죠. 그러면 계산이 밑은 하나로 써지게 되고 뒤에 있는 큰 지수에서 앞에 있는 작은 지수를 뺍니다. 순서를 바꿔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에는 1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34번도 같은 밑끼리 나눗셈을 하긴 했는데 뒤쪽에 있는 지수가 큽니다. 그럼 b라고 같은 밑을 나누게 하게 되면 b라는 밑을 쓰긴 쓰는데 뒤에 있는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요. 그리고는 분자 1 아셨죠? 반대로 빼게 되면 분자 1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의 7제곱분의 1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여기 없는 유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c의 3제곱 나누기 c의 3제곱 같은 밑인데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 서로 같죠? 그럼 밑도 같은데 지수도 같으니까 같은 수끼리 나눈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답을 그냥 1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